네. 자,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는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제 종목이 바뀔 뿐이고 제 매매는 어느 정도 다 정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종목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가스공사 아침에 VI 걸릴 때 전량 또 차익하고 폴레시스도 마찬가지지만 제 기준에는 다 같은 종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이제 LG이노텍 그리고 이제 BH가 지금 애플 관련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LG이노텍은 그 어제 급락하고 나서 사실 뭐 오늘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급락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이제 LG이노텍은 그 박스권 하단으로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손절 터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LG이노텍이 장중에 18% 가까이 이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애플 AI 쪽을 지난달부터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강조한 3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성, 그리고 BH, 그리고 LG이노텍입니다. 그래서 이제 LG이노텍도 어제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거는 아쉽게 좀 손절가 터치하고 바로 급등 나오면서 포트에서 빠졌지만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BH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태성도 저는 이제 애플 AI 관련주로 묶여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시장도 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명분인데요. 사실 애플은 그 어제 새벽에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애플에 더 이상 혁신이 없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아이폰에 그 GPT 기능이 붙는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실망했거든요. 별다를 게 없다. 그런데 오늘 또 새벽에 애플은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해석을 다르게 했는데요. 뭐냐면 애플 아이폰에 그 GPT AI가 들어가려면 이제 최신 기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앞으로 GPT AI를 쓰기 위해서 아이폰을 모두 교체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폰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이 애플 급등의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뭐 태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몰캡 종목으로 넣은 건데 좀 상당히 좀 잘 가고 그다음에 LG이노텍이나 그리고 이제 BH는 비교적 좀 대형주로 넣었는데 오늘 LG이노텍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라도 모멘텀이나 수급이 붙으면 충분히 급등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진 종목도 좀 볼게요. 어제 편입한 종목인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오늘 마이너스 2.24%가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5일선을 지지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어제보다는 오늘이 솔직히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뭐 이따가 종가에도 그 이제 오후에라도 뭐 기관 외국인들 좀 수급이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같이 좀 들어와 주면은 공략 종목 중에 모니터링을 제가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장중 우리가 이게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1051 그 창이고요. 이제 종목별 장중 투자자 추인데요. 보시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오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총 5번 집계가 되는데 오전에는 특별히 그 매수 물량이 거의 안 들어오고 외국인만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총 3차까지 집계가 됐는데 지금 이제 1차에서는 외국인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3차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지금 양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4차, 5차까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5일선을 지지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제 그 종가 시점에 그러니까 오후에 기관 외국인들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면 그거는 이제 종가 베팅에 좀 강한 또 이제 확률 높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제가 이따가 뭐 장중에도 뭐 재매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따가 이제 장중에 기관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을 보고 또 공략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신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은 일단은 조는 안 넘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뭐 스몰캡 종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가에서 한번 눌림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논리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현재가 57,400원에 탑 머티리얼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이제 5일선에서 지지하는 자리에서 완전 바닥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하방이 막혀 있고 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또 제 예상대로 수급 들어오면 급등이고요. 만약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손익비가 맞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 머티리얼 그러면 탑 차트를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주가가 이제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역배열에서는 원래 잘 안 들어갑니다. 역배열에서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로 빠지다가 순간적으로 V자 반등도 많이 나오는데요. 스몰캡은.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가더라도 역배열 충분히 가고 그 다음에 매집 충분히 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타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제 제가 편입할 때는 음봉에서 5일선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5일선만 충분히 지켜준다면은 이거는 그 추세를 돌리는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이 이평선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이제 자리를 돌려주면서 121선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래량으로는 못 뚫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61선과 121선을 돌파를 시켜주려면 거래량이 반드시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급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면은 급등으로 가는 거지 그냥 야금야금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보를 하게 못 뚫으면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거예요. 즉 안 가면 옆으로 횡보, 가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자리죠. 그런 이유로 좀 손익비가 맞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해서 편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명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그냥 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이쪽으로는 탑 머티리얼이 그래도 사실상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그 중국에서 많이 밀었던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보는 논리는 뭐냐면 다음 내용 볼게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 규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규제를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LFP 배터리가 규제를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LFP를 개발하는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재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들 뭐 최근에 저가에서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뭐 CATL 미국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뭐 LFP 배터리 뭐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약간 이런 포인트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기차 쪽이나 2차전지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업황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돌릴 걸로 보시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약간 미중 갈등 수혜 업종으로서 최근 약간 저가 매수세의 유입에 따른 그냥 일시적 반등으로 좀 업황을 보시는 건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의 상승은 볼륨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을 얼마나 받아서 판매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때 당시 대장주는 이제 그래서 소재 관련주가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주들이 올라오는 거는 일단은 신기술이 도입되고 대중화되기에 앞서서 캐즘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베팅을 하는 것 같고요.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모델 3가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는 부분도 지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아우디는 이미 수입차 판매량에서 완전히 밀렸고요. 지금 이제 벤츠, BMW, 그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이제 볼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현재 양극재 판매, 소매 판매도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최근에 이제 뭐 나노 신소재나 뭐 실리콘 음극재나 이런 것도 올라오는 이유가 단순히 볼륨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목표가는 제가 6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오후 4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